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적자 누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의 문제 집중 조명합니다. 오늘은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1년 6개월이 지나도 별 변동이 없는 현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며 민선 7기가 야심차게 도입한 광장 토론회. 첫 주제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문제였습니다. 같은 시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도 출범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 가동을 중단했던 자원순환센터는 다시 운영을 시작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100일 동안 수기 과정을 거친 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한 감사 청구와 대체 매립장 확보,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처리시설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6가지 권고안을 순천시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제시한 안건들 중 이루어진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회가 첫 번째로 제시한 권고는 책임 공무원들과 운영사에 대한 감사. 2009년 당시 책임 공무원들이 계약 불이행에 대비한 조항 하나 없이 계약을 체결해 파행적 운영에 빌미를 줬기 때문입니다. 일방적 운영 중단으로 인한 10수억 원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법적 소송까지 해야 했고 매립 부지가 없어 4억 원 상당의 고형연료 제조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가 하면 만든 연료는 웃돈까지 주며 팔아야 하는 탓에 매달 수천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부실 행정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정도는 따져봐야 다시는 이런 걸 반복되지 않는, 그래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이런 사례로 남겨놔야 다른 지자체나 향후에 우리 순천시의 쓰레기 정책에서도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중 이와 관련해 징계나 조사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는 자체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며 버텼고 시의회는 위원회의 권고를 따를 수 없다며 특위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 집행부가 만든 공론화위원회지 의회하고 상의된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만든 공론화위원회에서 의회에다 권고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대체 매립장을 확보하자는 두 번째 권고도 1년 넘게 진척이 없습니다. 전량면 소각장 건설 사업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무산된 이후 다른 후보지는 아직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순천시의 유일한 생활 폐기물 매립장인 왕지 매립장의 매립 용량은 7%밖에 남지 않았고 주암 자원순환센터 역시 매립 용량이 15%만 남아 이대로라면 3, 4년 후에는 가동할 수 없게 됩니다. 매립 부지를 선정한다고 해도 시설을 설치해 가동하기까지는 최소한 5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인 책임 소재 규명도 대안 확보도 진척이 없는 상황. 1년 반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서해 황금어장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춘절을 연장하고 수로 제한 조치를 내렸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해경의 기동 단속 현장을 김한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해 한중 어업협정선 인근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해경의 경비함정이 순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평선 너머까지 텅 빈 바다뿐입니다. 이맘때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을 벌였지만 지금은 단 한 척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춘절 휴가를 연장하고 출어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최근 한 달간 경비 기간 중 우리 수영 내에서 중국 어선은 단 한 척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이 없다 보니 불법 조업 단속 건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올 들어 해경에 적발된 불법 중국 어선은 불과 5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해경의 단속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중국 어선 단속을 벌일 때 방역 장비 등을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검문 검색 시 평소에 입는 단속 장비 이외에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검문 검색 이후에 단속 장비들을 소독할 예정입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로 텅 빈 서해 황금어장. 해경은 향후 불법 조업으로 납포되는 중국 어선을 납포할 경우 중국인 선원은 선 내에 머물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여파가 지역 최대 현안인 UN 국제회의 유치운동에도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COP 유치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오는 18일 범국가적 기후환경 대책을 주제로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타운홀 미팅이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속에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유치위 관계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의 행사를 활용해 COP 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며 범국민 서명운동이나 군집행사 개최 등에도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순천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단원들이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악단 해체에 반대하는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단원과 학부모들은 또 성명서를 통해 시 주장과 달리 장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원이 70%며 순천시 총 예산의 10,000분의 1인 예산을 아낀다면 문화도시라고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단체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순천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의 해체 반대 서명 운동은 어제 저녁까지 약 2,000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순천시 의회는 오는 20일 학부모 단원과 함께 간담회를 가질 때까지 악단 해체 안건을 일몰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시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점포는 내리거나 주차할 필요 없이 차에서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통체증 구간이나 내리막길 등 사고 다발 구역까지 우후죽순으로 드라이브스루 점포가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주말 정오를 넘긴 시각 여수의 한 드라이브스루 점포. 음료를 주문하기 위해 차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까지 뒤섞여 도로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해당 점포가 있는 이곳은 교차로와 큰 도로가 위치해 있어 여수에서 통행량이 몰리는 곳 중 하나입니다. 남편이 짜증내는 기억이 있었어요. 많이 밀리니까. 뛰어들려고 그러면은 직진하는 차들이 많은 양보도 안 해주고. 여수의 또 다른 드라이브스루 점포는 내리막길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속이 붙은 차량이 드라이브스루 입구로 들어가려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가게 출구는 교차로와 맞닿아 있어 차량이 교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위험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에 따르면 두 점포가 위치한 곳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잦은 구역. 하지만 드라이브스루 점포들이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들어서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교차로 등 교통량이 많은 곳에 드라이브스루 입점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 외에 세부적인 규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와 있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축에서는 그게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늘어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점포. 편리함도 좋지만 주변 교통 여건과 안전을 고려한 세부적인 입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 쾌거에 맞춰 지역의 총선 예비 후보들도 잇따라 논평을 내고 축하의 뜻과 수상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주철현 민주당 여수갑 예비 후보는 사회 양극화와 불공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인성과 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우리 사회가 양극화와 불공정 해결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여수갑 예비 후보도 자유한국당에 보내는 질의문 형식의 논평을 내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 봉준호 감독을 좌파로 몰아 억압해왔다며 이제 국민 감정을 조장하는 색깔론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당의 1차 경선 지역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발표한 1차 경선 지역은 모두 52곳으로 이 가운데 북구 갑과 을, 동구 남구 을 등 광주 3곳과 해남, 완도, 진도 등 전남 1곳이 포함됐으며 지역 내 경선 후보자가 2명으로 정해져 향후 발표될 경선 지역에서도 2명 원칙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여당 예비 후보자가 2명인 지역과 달리 전남 동부 지역의 경우 3명 이상인 지역이 많아 경선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도 예상됩니다.
한명진 더불어민주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역 발전을 위해 1조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낙후된 지역경제 현실의 원인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정치인들의 무능에 있다며 반드시 1조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확보해 주민들이 지역 발전에 확실한 변화를 실감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흥, 보성, 장흥, 강진군의 동반 성장과 국책사업 발굴 유치를 위해 4개 군 공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의원 사무실도 예산 확보와 현안 사업 추진에 전초기지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매매 사범의 경우 단속도 쉽지 않지만 단속된 후에도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소들이 단속에도 아랑곳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 배경을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 후 업소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취재진의 신고로 단속된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성매매 업소들은 아랑곳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눈치는커녕 심지어 새로운 업소까지 생겼습니다. 오셋이 예약 가능합니까? 가능하세요.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04년 만들어진 성매매 특별법은 업소를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수를 한 이들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관대했습니다. MBC가 지난 2년간 광주지법에 오피스텔 성매매로 재판에 넘겨진 53명에 대한 판결문을 취재한 결과 10명 중 2명은 벌금형만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에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3차례나 적발되고도 벌금만 내고 자리를 옮겨 또 영업을 하다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업주도 있었습니다. 실형을 받은 경우에도 형량은 평균 7.1개월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성매매로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 2명의 여성 종사자를 제외한 96%는 업주나 업소에서 관리직으로 참여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성매수자가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없었는데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걸러진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실제 지난 8년간 광주지검의 범죄 처리 실적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은 다른 특별범죄에 비해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 즉 기소율이 평균 14% 낮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범죄 혐의가 충분해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 유예율은 다른 특별범죄보다 31%나 높았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한 10명 중 5명은 전과자로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수요가 계속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성착취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노출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성착취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단속도 힘든데 적발돼도 처벌이 세지 않으니 업소는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다시 하던데 걸려도 영업을? 지금도 성매매를 뜻하는 은어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업소들이 몰린 사이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범죄인 줄 알지만 묵인되고 있는 성매매. 지금이라도 당국의 잦은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여수시 돌산읍의 한 분양형 호텔에 투자해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호텔 운영사와 여수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 해당 호텔 앞에서 약속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호텔 운영사가 물러날 것과 여수시가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피해자들의 운영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적 도움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 올해 국비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사업을 위한 올해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전남도의 내일로 청년 사업 국비 예산도 지난해 3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감소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난 2018년과 19년 전남 청년 일자리 내일로 사업에 채용된 인원은 모두 75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최종 취업에 성공한 인원도 2018년 기준 140명으로 전체 취업률의 46%에 이르고 있습니다.